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6월 11일 월요일 송영선 시사 360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체념의 상태로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 이렇게 싱가포르이 워싱턴보다 머냐? 수험생의 기분으로, 마음으로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사실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이상으로 종전선언이란 단어가 미북 정상회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우리 문 대통령입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호언장담하던 운전사 역할, 운전사는 뒤에 앉은 손님이 가자는 대로 가거나 아니면 뒤에 손님들이 진짜 손님이라면, 자기가 주인이라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는 것이 운전사의 권한이고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뒤에 앉은 손님이 가자는 대로 가기에는 짜증이 나고, 앞에 앉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에는 뒤에 손님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우리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판문점 선언 때문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고, 한반도에 대한 재임기간, 자기가 한반도 플러스 북쪽을 끌고 나갈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같이 선언하고, 같이 책임지고, 같이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잘 살도록 경제 협력을 해주는 것이 판문점 선언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이산가족들이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비핵화, 남북 협력, 나아가서는 북한 인권 문제, 이산가족 만남을 인권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거기에서 정치 수용소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 정자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 미북 정상회담 하루 후에 개최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측하기를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면 일어서서 나온다.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0%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씁니다. 무엇을 압박하고 있느냐? 지금 의제가 안 맞고 절차가 안 맞고 디테일이 안 맞는 건 아닙니다. 골자는 다 나왔어요. 트럼프의 승리, 트럼프가 정말 세계를 놀라게 했다라는 업적은 트럼프 자신이 미북 정상회담 성명서에 CVID를 위해서 북한은 최선을 다한다, 혹은 미북은 CVID를 몇 년 내로 완료한다. 몇 년까지는 안 들어가도 하여튼 CVID를 향해서 미국과 북한은 협력해 나간다라는 그 문구를 꼭 넣고 싶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끝까지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CVID 용어를 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가 일어서 나올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북한에게,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거나 발사하거나 안 된다, 중재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협조가 조금 어려운 것은 핵탄두,
핵물질을 올해 연말 이내로 몇 개의 탄두와 어느 정도의 핵물질을 북한 땅에서부터 끄집어내어 미국이 요구하는 장소에 갖다 놓을 것인가. 그리고 설사 북한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면, 합의를 해줬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바라는 것이 김정은이, 트럼프가 해주기에는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는 건 해주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고 봅니다. 근데 종전선언을 한다라는, 종전선언을 합의를 해준다라는 게 비밀리에 둘 사이에 합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이유는 안 됐을 수도 있고 됐을 수도 있지만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라는 용어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런 조건이면 하겠다. 이런 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히 괌이나 LA나 하와이를 향해 탄도미사일 쏜다는 얘기는 다시 끄집어도 내지 말고 그거 없애. 실험도 하지 마. 이거 봐가면서 우리가 종전선언 해줄 거야.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도 아니고 한다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를 정도로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에 아무 연락이 없는 이유는 끼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미국 간에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트럼프의 기대와 신뢰는, 김정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우리 청와대보다로 향한 기대와 신뢰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왜 그거야? 어떤 면에서 맞죠? 협상 당사자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궁극적으로 미국이 바라는 것과 한국이 바라는 것이 너무 다르다고 트럼프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표 지점은 북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 중간 과정의 수단으로서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설사 당장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고 부분적인 미국이 1단계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비핵화 조치를 해준다 해도 트럼프는 받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비핵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화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화가 아닙니다. 남북 경협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시장 경제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체제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드러납니까? 대통령의 함부르크 연설에서도 나타나고 그걸 더 구체화한 판문점 선언에도 드러납니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평화를 지키면서 번영해 나가자.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 남북 간에는 전쟁은 절대 원치 않는다. 너들 전쟁 안 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위협 때문에 불안해서 전쟁을 늘상 생각한다면은 내가 미국을 달래서 너희들 북폭하는 것은 못하도록 할 테니까 너 체제 그대로 유지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너는 평양에서 나는 서울에서 각각 잘 살자. 통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집권하는 동안은 통일은 주요 이슈가 아니고 평화다. 남북 평화 공존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김정은이 집권하는 유일영도 체제의 북한 체제를, 개인 숭배주의 북한 체제를 우리 남한처럼 잘 살고 열려있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너 체제에 대해서 나는 불만 없어. 네가 끌고 김정은 네가 끌고 가는 것도 나는 불만 없어. 너하고 나하고 어떤 의미에서 잘 통하니까 너가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아. 제발 핵탄도 미사일과 우리 위협만 하지 마. 그런 이상 나도 앞장서서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을 내보내는 역할에도 내가 일정 부분 하겠어. 미국이 바라는 것은 분명 CBID지만 CBID인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핵을 생산하고 그걸 무기로 쓰고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력으로 따지면 핵전력으로 따지면 미국하고 북한이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도 미국이 북한이 일체의 핵을 과거의 현재의 미래까지 갖지 말라. 완전하게 폐기하라. 생화학 무기도 다 폐기하라. 미사일도 다 폐기하라 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테러리스트들 그룹들에게도 전이도 할 수 있고 이전도 해줄 수 있고 기술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핵물질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개발 기술을 지금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란이나 시리아 케이스를 보면은 북한에게 요만큼의 건덕지라도 남겨놓는다면은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무기 물질을 이전해 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북한의 이러한 핵물질 이전이 중동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동을 다루기 위해서 미국은 20년 이상 시간을 썼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대충의 역할을 남겨두고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시점에 북한이란 존재가 계속 중동, 중앙아시아의 IS 세력,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거나 대량 살상 무기 기술을 가르치거나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란 땅덩어리 내에서만의 핵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핵을 가지고 국제정치에서 어떤 장난을 치거나 핵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중국의 앞잡이가 돼가 놀거나 절대 용서 안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주장하는 게 봤지? 마천루의 저 건물 너희들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그 얘기가 김정은에게는 사형선고로 들립니다. 잘 살 수 있다는 축복의 소리가 아니고 사형선고. 다시 말하면 네 체제를 우린 바꿀 거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미국 냉전시대 동안 1950년부터 50년부터 90년까지 40년간 냉전체제를 유지할 동안 미국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거였습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전 세계 유일한 초강대 군사 경제 대국이 되니까 미국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오면은 북한은 사실 한국보다도 미국의 사랑을 더 받을 겁니다. 한국보다 미국의 지원을 더 얻을 것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의 목표는 뭐냐? 자기 체제를 김정은의 끌고 가는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제를, 독재 체제를, 갇힌 사회를, 닫힌 경제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김정은의 지금 두려움은 뭐냐? 미국이 자기를 때리는 북폭만큼 두려운 건 뭐냐? 자기 체제를 근본적으로 미국이 흔들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김정은의 공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구세주처럼 네 체제를 유지해도 좋다는 게 중국, 네 체제를 유지해도 좋다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 김정은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비핵화를 안 하면은, 한국이 내 비핵화 안 해도 내가 핵무기를 남쪽을 향해 쏘는 게 아니다, 쓸 일은 없다 하니까 문 대통령이 좋다, 우리 평화스럽게 살자, 네가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대해서 직접 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처럼 나서가지고 다 없애려고 애쓰지 않을 거다, 다만 사용만 하지 마라. 중국 마찬가지. 그깟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네 체제 안 바꾼다, 우리는 유지하도록 해주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정말 자기가 손을 잡아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걸 김정은 알아요. 그런데 왜 트럼프에게 만난다고 했을까요? 끊임없는 미국의 압력, 제재, 숨 넘어갑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 언제라도 김정은의 목을 때릴 것 같다, 목을 칠 것 같다 라는 엄습해오는 비현실적인 망상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압박 때문에 김정은이 어느 시점인가 이 텐션을, 이 긴장을, 미국으로부터 오는 긴장을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회담을 시작할 때는 최소한 적당량의 핵무기만 밖으로 내고, 북한 본토에서 끄집어내고,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 대가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은 내가 이때까지 꿈꿔오던 나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게 내가 꿈꿔오던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냐? 내 몸값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갈 때, 나 김정은의 몸값이 제일 많이 나갈 때. 왜 김정은의 몸값이 지금 최고 많이 나갑니까? 구암을 향해, 하와이를 향해, LA를 향해 탄도미사일 쏜다고 하니까 미국이 아주 불편해진 겁니다. 음식 먹고 체한 느낌이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김정은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딜을 하자고 하면은 내 몸값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서는 밑바닥에서는 김정은은 숨 넘어가고 가장 절박한, 자기가 이 정권을 가지고 가장 절박한 시기에 도달한 겁니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믿져봐야 본전이다, 아니면 조금 믿지더라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김정은의 목표는 지가 사는 게 목표니까 인민, 경제 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어요. 그러나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말로는 뭐 폼페이오, 볼턴 전부 나서가지고 CVID를 얘기하지만 CVID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북한을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나 폼페이오가 계속 나와가지고 너의 세이프티는 우리가 안전한다. 세이프티라 그랬어요. 세이프티. 우리가 무슨 난리가 나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아주 위험에 처하면 뭐랄까 하면 you are safe 하면 일단 니는 목숨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니를 죽이도록 하는 건 내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이프예요. 그러나 네 체제를, 너의 가족을, 너의 뭐 친척을, 너의 재산을 보호해준다? 아닙니다. 니는 살려줄게. 우리가 카다피는 보호 안 해줬는데 니는 살려줄게. 그러나 네 체제를 살려준다는 것은 미국이 약속할 수 없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의 복심이 너 우리 냉전 후에 유럽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인 게 뭐냐? 마샬 플랜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운 거다. 똑같다. 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나오면은
미국이 너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도리어 도와주겠다. 한국처럼 잘 살게 도와주겠다. 한국처럼 잘 살게 도와주는 게 뭡니까? 우리도 마샬 플랜의 혜택이에요. 수혜자입니다. 한국이 우리 독자적으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50년 만에 400배 GDP 성장이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그리고 주한미군의 한반도에 있으면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반도의 안보 상태를 잘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다 주한미군들이 있는 덕택입니다. 그런 혜택은 충분히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회담의 골자는 딱 두 개입니다. CBD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두 번째, 안 넣는다, 넣는다, 안 넣는다고 만약에 끝까지 버티면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참 아픈 때입니다. 김정은으로서. 인권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네 체제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리고 너처럼 그런 닫혀진 독재적인 사회로 그냥 놔두지 않겠다. 아들 부시가 아들 부시가 김정일을 향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북한을 향해 한 얘기 뭡니까? 너 북한은 나쁜 놈이야. 뭐 1인 독재 체제야. 무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악의 축이라고 했어요. 악의 축. Excess of evil. 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상의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시 펀더멘탈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티를 믿는 사람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뿌리채 없애야 되는 게 악이라고 규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이 아니라 북한이 김정은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세습되어 오는 이 체제 자체가 지구상에서 이대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악의 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권을 믿으니까 너를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이게 아니다. 바꿔라. 선의 축 쪽으로 돌아오너라. 그러려면 너희 시장을 열고 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화가 되면 된다. 그리로 가는 조건으로 지금 가장 기분 나쁜 게 네가 핵을 가지고 미국을 협박을 하고 있으니 그것 좀 치우면 안 되나? 그것 좀 치워라. 이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거대한 전략, 대국가 전략을 모르는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페이퍼 하나만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앉아서 그 얘기를 하겠죠. 왜 이렇게 싱가포르이 워싱턴보다 뭐냐? 싱가포르 가는 시간이, 비행시간이 딱 워싱턴 가는 거에 2분의 1입니다. 워싱턴 14시간 반이에요. 싱가포르 7시간, 30분,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코앞에 있는 싱가포르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해가 안 된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안 불러줄까? 왜 종전선언을 할지, 문자를 넣을지 안 넣을지, 그 문기를 넣을지 안 넣을지도 모르지만 내한테 오라가라 소리도 안 하지. 내가 생각하기에, 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판문점 선언은 역사적인 이 선언문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성경과 같은 건데, 에?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안 도와줄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해. 미국의 대국가 전략에서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과 전략 방향이 미국의 대국가 전략과 어떻게 맞아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라는 김정은과 둘이 합의해 놓은 이 시각으로 트럼프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미국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해준 우리가 시발점인데, 그리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날 보고 정말 훌륭하다, 신뢰할 수 있는 협상가이다, 뛰어나다, 미국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문 대통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왜 나를 안 불러? 부를 리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와도 긁어친다, 도움 안 된다.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내가 진짜 원하는, 김정은에게 원하는 걸 너는 정면으로 원하지 않고 있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걸 원하고 있다. 나는 궁극적으로 김정은을 자유민주주의 체제화 바꾸어서 나하고 같은, 미국과 같은 카테고리, 미국의 우산 속에서 사는 국가로 만들고 싶은데, 문 대통령은 전쟁만 없으면 된다, 북쪽이 남쪽을 핵과 미사일로 위협만 안 하면 된다, 어떻게라도 우리는 공존할 수 있으니까 돈 대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 과거에 봤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돈 갖다 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평화롭게 잘 살게 됐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위협 없이 잘 살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김대중 대통령 돈 갖다 주고부터 북한이 기고만장해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국민을 허리를 조르면서 배고프게 하면서 인민들에게 돈을, 경제 발전에 써야 되는 돈 다 끌어와가 이걸 만들었어요. 체제를 바꾸라는 얘기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바꿔 얘기하면은 김정은에게 체제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네 목숨은 살려준다. 뭐 하면은 미국 말 들으면, 미국 말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늘 체제를 바꿔라. 네가 사실 네가 앞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화를 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면은 얼마 동안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비핵화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완전한 비핵화의 시간이 끌어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이 상당 기간 끌려도 미국은 용납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메시지예요. 그게 진짜 메시지. 이제 김정은은 물러설 데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은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만에 하나 회담에서 자리에 박차고 이랬으면은 평양 도착하기 전에 목숨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항공기를 4대를 띄워가지고 자기가 어느 곳을, 그걸 전술적인 용어로, 군사적인 용어로 디코이라고 합니다. 디코이, 가짜, 허위. 미사일 쏠 때 디코이를 많이 쏘요. 동시에 어느 게 진짜 미사일인지 요격할 때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4대 띄웠어요. 왜 그랬어요? 신변의 극도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 가는 도중에도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김여정이가 탄 항공기는 둘 다 IL, 처음에 발표한 IL-76, 김여정이가 탄 IL-62 전부 러시아산 50년 정도, 40-50년 된 전투기에 기본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가. 김여정이 타고 온 거에 식량, 음식, 식자재 다 가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싱가포르이 먹을 게 없어서 초인류로 대접을 할 텐데 아니라는 거죠. 뭐 북쪽의 말은 평상시 식습관을 국무위원장께서 그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천만만만의 말씀. 음식에 독 들었을까봐, 그들이 내놓는 음식에 독 들어갈까봐 겁이 나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거야. 내 죽을까봐 극도로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 경호원들 보세요. 싱가포르가 돈 대주는 거에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쪽을 위해서 돈 대주는 게 161억 원인데 그 중에 80여억 원이 경호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디 가는데도 그 경호가 철통 그런 보안이 없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호텔까지 들어갔는데 김정은 얼굴도 아예 보이지도 못하게 호텔 앞에도 1m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가렸는지 뭐 그 전에 있던 나무의 배치를 어떻게 했든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김정남이 독살시켰으니까 자기도 그 음식 싱가포르 가 음식 먹고 독살 당할까? 아니면 정말 항공기 날라오면서 피폭당할까? 자, 청와대에서 수험생과 같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종전선언 비핵화가 되기 전에 종전선언 우리의 자살골입니다. 종전선언을 받아내는 것은 북한에게 속고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왕따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 종전선언 해주는데 북한이 나댄다. 우리를 위협한다. SOS를 미국에 쳐? 미국이 뭐라 할까요? 네가 원하던 거 아니냐? 그거 해주면 네가 북쪽에 전쟁 안 나도록 한다면서. 근데 왜 이렇지? 문 대통령 종전선언이 만병통치의 약이 아니라 종전선언, 지금의 한반도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미국이 해준다는 것은 우리를 북한의 핵인질화하기 위한 정당화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핵인질, 미국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를 북한의 핵인질화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은 애국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